걸으며 도란도란 맛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맛있는 책방. 네, 지금 제 앞에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문학소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미정 한국북큐레이터 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성미희 서점문화발전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주말에 찾아가는 맛있는 책방의 첫 시간인데, 청취자분들께 뭐 회장님, 소장님 이런 호칭 말고요, 자기소개를 좀 문학적으로 부탁드려 볼까요? 네. 갑자기 질문을 받고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서점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네. 그래서 서점 연합회에 있다가, 국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한 지 이제 4년 돼가는 서점문화발전소의 성미라고 하고요. 저는 저를 갖다가 문학적으로 소개한다면 저는 채송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채송화다. 네. 왜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 등치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작고 예쁜 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네. 채송화를 닮은. 네, 그래서 채송화가 꽃 한 송이의 수명은 짧으나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다른 꽃으로 계속 피어나요.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서 이거를 제 직업상으로 좀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긴 생명력으로 대대로 지식 문화의 꽃인 서점이 계속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름으로 채송화로 했습니다. 네, 네. 채송화를 닮은 우리 성미희 소장님이 되시겠고요. 우리 김미정 회장님은? 저렇게 거창하게 저는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책을 많이 보게는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최고의 독서 운동 본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하면 문학적으로 시처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예. 네, 저는 숫자 3을 좋아합니다.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더라고요. 양다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이 친구 제가 가운데 끼어있는 이 같은 숫자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숫자 3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거. 네. 그 다음 또 이제 저를 나타내고자 하면 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되게 유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이 좀 담기고 싶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줏대 없는 인간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불보다 물이 더 무섭죠. 흔적 없이 쓸어버리는 그런 기질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를 비유하자면 살구꽃처럼, 네, 살구꽃처럼 살다 가고자 한다. 살구꽃은 어떤데? 그건 이제 복숭아꽃, 살구꽃 할 때 약간 복숭아꽃이죠. 근데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면 살구라는 어감이 더 좋아서 살구라는 거 아시죠? 주황빛. 예, 그쵸, 열매. 예. 그 꽃들은 보면 필 때는 일제히 활짝 피기도 하고요. 질 때는 미련 없이 지기도 합니다. 돌아설 때 미련 없이. 네네. 열정적으로 그냥 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싶고, 미련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저를 소개합니다. 그런 분이시군요, 우리 김미정 회장님은. 자, 여러분도 이제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함께 읽고 싶은 책 이야기, 아니면 추억의 책방 얘기도 좋고요. 같이 끼어드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화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혹은 무료 메신저 TBS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은 원래 아시는 사이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신 사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서점 조합 연합회에 있을 때 서점 학교가 있어요. 서점 예, 서점 창업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분으로 저희가 초대를 했죠. 왜냐면 그 서점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큐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시는 분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저희 큐레이터 협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 뵙고 제가 초빙을 했죠. 근데 갑자기 북큐레이터는 뭘 하는 일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책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직업.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업. 네. 어떻게 연결을 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요. 책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책을 골라주는 일인가요? 그렇죠. 그 독자들의 니즈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성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서 적절한 책을 잘 권해주면 책 읽는 생활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추천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춤해서 좀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곳의 협회장님이시고요. 네네. 이렇게 뵈니까 또 두 분의 학창 시절이 궁금해지는데 어렸을 때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문학 소녀셨을까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그냥 저는 좀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책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새벽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두 분이셨는데 책을 못 읽게 불을 끄면 안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책도 읽고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하셨구나. 네. 근데 제 아이 키우면서 지금 못하고 있죠. 손지 소장님은 그러셨고 우리 김희정 회장님은요? 저는 소장님처럼 책을 좋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요? 먼 거리에 있는 책 항상 좀 갖고 싶거나 이 로망이 됐었던 책이었던 게 저희 친정아버지는 공직에 계시기는 했지만 제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그 책을 이렇게 집에다가 좀 세트로 구비를 해놓는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고 저는 이제 문학소녀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엉뚱한 공상을 진짜 잘해요. 지금도 그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면 옆에서들 진짜 글 써야 되겠다 할 정도로 좀 엉뚱한 그런 기질이었어요. 학생이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맛있는 책방을 어떻게 꾸며 가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시간은 뭐 어떤 내용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새로운 문화가 있는 서점을 찾아가는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명처럼 맛있는 책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서점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지기로서 그 발견의 기쁨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렇죠. 아주 맛있는 책방들을 소개해 주신다. 네. 예. 우리 회장님은요? 저는 그 책방에 어울리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야겠죠. 큐레이터답게. 네. 예. 책방마다 컨셉이 따로 있고 그 컨셉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책방을 추천해 주시고 어울리는 책을 추천해 네.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갈 마을 책방은 어딘가요? 1호점. 네, 연희동의 희곡 서점인데요. 인 땡땡땡 서점입니다. 희곡 서점이에요? 네네. 희곡만 그러면 주로. 네네, 그렇습니다. 연희동의 주택가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매일 여는 책방이에요? 아니요, 두 부부가 지금 현직의 배우로, 연극 배우로 계세요. 그래서 희곡 서점이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는 휴무이고요. 목, 금, 토, 일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좀 생겼다 이게 금방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네. 볼 수 있어요. 딱 이제 서점 그 주택가의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그 앞에 첫 번째 딱 있는데요. 딱 보면, 이게 서점인가? 카페인가?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랬는데, 그 서점 앞에 약간 레트로 느낌의 전화기가 딱 있어요. 그리고 빨간 의자가 두 개가 딱 있어요. 빨간 의자 두 개와.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전화기를 보는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딱 문을 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기를 보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네. 그 공간에 그 과거를 여행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든 조연이 되든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느낌이 딱 들어서 전화기를 한번 집어들었었죠. 와, 왠지 그 빨간 의자 두 개가 초대석 같네요. 네, 여기 네, 와서 맞습니다. 앉아주세요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부부가 배우기 때문에 희곡을 파는 그런 서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부부가 이 희곡이나 극본 뭐 이런 책들을 좀 구입을 하려고 오프라인 서점들을 다녀봤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서점에 가면 구석진 곳에 있어서 원하는 책들을 조금 쉽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점을 차리자. 그래서 서점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네, 본인 성에 맞게. 네네네네. 그러면 책이 몇 권 정도가 늘 가면? 문을 열면 바로 옆에 그 전집이 있습니다. 희곡 전집이 분홍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철쭉꽃, 진달래꽃의 색깔의 그 표지가 지금 쫙 한켠에 있고요. 그 다음 옆에는 저희가 영화나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된 책들이 또 있고, 반대편에는 요리책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는 오신 독자분들께서 편히 쉬시면서 책을 볼 수 있게, 어느 책이든 볼 수 있게 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함께 그 다음에 작은 메모지와 연필도 정결하게 닦아 있어요. 그 용도가 있겠네요. 네, 메모지의 그렇죠. 용도는. 네. 그래서 그 희극에 읽고 거기에 있는 대본이나 아니면은 나한테 다가왔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적어가라고. 네,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곳과 가져갈 수 있게. 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방은 연희동에서 희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점 인뿅뿅뿅이 되겠는데요. 토요일에 찾아가는 맛있는 책방, 김미정 한국북큐레이터 협회 회장님, 성미희 서점문화발전소 소장님 두 분과 함께 책 이야기, 책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마을 책방 오늘 소개해드렸던 곳은 연희동의 희곡 전문 서점입니다. 인뿅뿅뿅이었었는데, 근데 좀 그런 걱정은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서점도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희곡만 팔면 수입이 괜찮을까? 장사가 잘 될까? 그렇죠.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혹시 한정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확실히 연극하고 영화하고 또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극을 있거나 아니면 관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독립서점이라는 그런 트렌드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서점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연희동 쪽에 주택가에 있으신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배우를 하시는 두 서점 대표님들께서 오시면은 그 희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책을 갖다가 선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설명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런 희곡 서점에 대한 부분에 희곡에 대한 책들을 또 거부감 있지 않게 보기 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낭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정말 맛깔나게 우리 진짜 맛있는 책방처럼 그거를 갖다가 책을 같이 낭독을 하면서 배우분께서 코치도 해주면서 그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회장님의 여기서 엄선된 책 추천해 주시는 책을 또 소개받아야 될 텐데요.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네, 이제 저는 이번 202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윤포세 작가의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을날의 꿈, 계절에 맞잖아요. 그죠? 여러 작품이 있지만 가을날의 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실 때 아마 이런 그 기본적인 배경들을 같이 깔고 이제 책방을 소개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루고 있는 책의 주 종류들이 희곡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왕이면 희곡집을 골라왔다. 예. 어떤 책이에요? 가을날의 꿈. 이제 뭐 이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모게 되는데 가장 일상적인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요. 삶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삶과 죽음.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그러니까 삶 속에 들어있는 기본 요소는 사랑과 죽음, 이걸 빼놓을 수가 없다고 작가는 여러 작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산다는 것 자체, 삶이라는 거를 우리는 좀 희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작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냉담하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특별한 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이 작품을 읽어보면 문학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작품 나도 쓰겠어. 이런 느낌. 나도 쓰겠어. 네, 네. 내 일상을 그냥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밋밋한 작품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이건 왜냐하면 대본 대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독자만의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두세 편 조금만 읽어보면 너무 반가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반갑다. 네네네. 제가 아까 밋밋하다, 더 대단한 거 없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포인트가 어느 쯤에서는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게 내 얘기 아니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알고 썼나? 이런 부분을 정도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만났지만 다른 독자분들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지점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데 이게 내 얘기 같아. 그래 이런 거지 하고 쏙 빠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글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와 닿으셨는지 좀 책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글을 쓰지는 못하고 읽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이 작가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 중요하죠. 네네네. 예. 에너지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작가가 표현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다 잘 만나고 끝까지 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네. 그래서 더 귀하고 반짝반짝 생기 있는 사랑은 아마 놓치고 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 놓치신 것 중에 아까우셨던 게 있었던가 봐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냥 뭐 어쨌든 살다 보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꼭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대상이 아니더라도요. 그 그리움의 존재를 일상에서 늘 자주 느낄 거예요. 언뜻 생각나고 뭔가 먹을 때 어디를 갈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네네네. 예, 가을날의 꿈 중에 146조. 예. 중간중간 되겠네요. 중간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거예요. 나도 자주 그걸 느꼈어. 당신이 내 곁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당신 곁에 누워있는 것처럼 당신이 없는데도 당신이 있었던 거야. 당신을 느꼈어. 당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 그냥 이런 얘기. 되게 뭔가 이게 새같이 희감네요. 이거 예전에 이런 노래 좀 이렇게 비에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그런 노래 가사 있었잖아요. 대중가요 중에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런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연인일 수도 있지만 읽는 독자는 자기의 경험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요. 네.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그리운 사람들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 많잖아요. 특히 이 가을날에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것도 하나의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어서 뭐 어떤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 근데 이 작품은 되게 난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읽어가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연극이라는 것 자체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처리하는 것만큼 시간을 넘나들 수가 없어서 보는 사람이 그 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관객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작품은 과거, 대과거,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작품인데 아이고야. 이 무대를 막과 장으로 나누지를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남자라는 이 주인공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고 그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를 마치 현재인 듯한 무덤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지만 옛 감정들을 충분히 되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 남자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오는 요 장면이 또 겹쳐요. 겹치면서 오직 대사를 통해서만 이게 시점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저기가 돼서 이게 조금 글로만 읽으면 네네. 이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있는데 네네네. 충분히 그 요소에서 네네. 포인트를 가져가실 네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가을이니까 우리가 약간 철학적인 사고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삶이란 뭐지? 네. 삶이란 뭐지? 네. 나 이렇게 좀 살아도 되나? 그 사람 잘 살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읽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사람도 떠오르고요. 사랑했던 사람도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지 않지만 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희곡 전문 마을 책방에 어울리는 책
노벨문학상 수상자 요온 포세의 가을 아래 꿈이라는 희곡집 소개를 드렸어요. 이렇게 책을 소개해 주실, 일단은 우리 송 소장님은 이 책 읽으셨어요? 네. 가을 아래 꿈. 송 소장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 공간에 대한 거를 배치를 어떻게 하고 내가 주인공일 때 어떤가라는 느낌으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낸 사람도 있고 잊혀진 사람들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씩 떠오르면서 뭔가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말도 또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렇게 진짜 하나 그러니까 어울리는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기 위해선 진짜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권씩 읽으세요? 닥치는 대로 읽어요. 눈이 안 아프. 저는 한 석 장만 봐도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던데.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읽는다니까 되게 많이 읽을 것 같은데 네. 안 닥치면 안 읽겠죠. 그죠?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책에서 많이 얻고 얻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에 맞추어서 보조 자료들을 또 찾기도 하고 이렇게도 힐링 저렇게도 힐링이 돼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좀 주로 읽는 편인데 네. 생각보다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거나 완독, 정독 이런 게 아니고 책 내용에 따라서 발췌독들도 되게 많아요. 예. 포인트 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페이지라도 몰입해서 읽으면 그런 힘이 되어주는 게 책의 말을 굳이 다 안 읽어도 안 된다. 읽어도 돼요. 예, 한 장이라도 네. 제대로 읽어서 내 거로 가져와라. 오늘 날짜 있잖아요. 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항상 그래, 오늘 출석 몇 번. 그런 거 책 하나 딱 정해놓고 이렇게 딱 오늘은 10 며칠이니까 며칠이니까 10 며칠이니까 몇 번. 그렇게 읽어도 좋고요. 제가 이제 이 가을날의 꿈을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하기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주말에는 문학을 주로 읽고요. 주중에는 문학 잘 안 읽어요. 지식 정보책 주로 읽는데 주말에는 영화를 본다라고 치고 문학 작품. 그래서 연극 공연을 한번 보듯이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책방 오늘 좋은 서점도 소개받았고 좋은 책도 또 소개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과 맛있는 여행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